자,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영화로 좀 집중을 해서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 형제 감독, 사프디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감독님들에 대한 저의 애정도는 지금 근 한 1년 전부터 엄청 상승 곡선을 띠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거의 폭발할 지경이에요. 제가 요즘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완전 꽂혀있는 그런 감독님들이에요. 이 형제는 아주 젊은 사람들이에요. 일단 84, 86 두 형제의 나이가. 이제 형인 84년생 조시 사프디는 주로 연출 감독 쪽으로 이제 많은 역할을 맡고 있고, 그리고 동생 86년생 베니 사프디는 연기도 아주 잘하고요. 그리고 물론 연출도 하면서 편집 위주의 역할이 좀 크다고 해요. 이 두 감독님은 뉴욕 출생의 유대인 형제이고요. 지금 2007년부터 영화를 찍기 시작해서 20년까지 사실 나이가 꽤 어린데도 아주 소처럼 일해서 필모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굿타임이라는 영화고요. 사실 가장 최신작은 언컷 잼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보다 저는 굿타임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굿타임이라는 영화의 어떤 뭐 트리비아적인 부분, 그리고 저의 감상 포인트, 그리고 제목에다가 106.7이라는 숫자를 써놨죠. 영화의 음악을 담당하는 뮤지션이 있는데 워너 트릭스 포인트 네버라는 미국 뮤지션이 있어요. 그 요상한 이름과 106.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영화랑도 또 재미있게 얽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숫자를 뭐 일종의 작은 포인트로 잡아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요. 재밌는 것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뮤지션이에요. 이 사프티 형제는 이미 미국에서는 평가가 거의 완료된 감독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굉장히 대중적인 그런 성향의 영화를 찍지는 않기 때문에인지, 그리고 아직 너무 젊다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몇 년 내에 유명해질 거예요. 아마 이제 몇 년 내에 대가의 반열에 오를 것 같아요. 이 영화들이 다 기본적으로 이제 범죄 스릴러 위주의 장르 무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장편들은 거의 다 그렇고요. 약간의 드라마적인 다큐적인 속성을 지닌 영화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다크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장르 무비라고 해서 되게 마이너하고 그런 인디적인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표적인 예로 봉준호 감독님 영화가 다 장르 무비잖아요. 이 감독님들의 영화가 조금 결이 친숙하지 않은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뭐 조금만 그 편견을 좀 없애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물론 편하게 봐지는 영화는 아닙니다만 좀 이렇게 선입견을 없애고 본다면 충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 워낙 많이 보니까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장르 무비이고 뭐 봉준호 감독님 얘기 나온 김에 이분들이 쌉티 형제가 기생충을 보고 나서 신난 얼굴로 이 기생충이 얼마나 재미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이 쌉티 형제도 사실 미국에서 뭐 물론 엄청 유명한 정말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영화 좀 본다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알려져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쌉티 브라더스 치면은 바로 뒤에 밑에 제일 먼저 뜨는 게 패러사이트더라고요. 그걸 한번 그래서 같이 보고, 되게 짧아요. 그래서 대충 번역 하면서 한번 같이 보고 좀 이렇게 친해지는 느낌으로 같이 보고 제가 발로 번역을 해놓을게요. We saw Parasite last night, and it was just. I love a movie that can totally pull the rug underneath. I had no idea. It was like it was Pulls the rug happening. a couple of times. But it was happening, and I was like, "Is it really? What's going on right now?" And it happens very slowly. There's a couple of. It's like a very slow rug pull. There's a couple of sequences that in the movie that are they're such rapturous filmmaking, and there's one sequence in particular, the sequence when they're getting the housekeeper fired. Yeah. And The audience broke into personal applause. So funny. That whole film is so vertically integrated, and Bong is such an original voice, and it's so refreshing because it doesn't feel like anything else out there, and I love that about his work. So it was great to see with an audience too last So night. much fun. Yeah, big audience.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그런 독창적인 봉준호만의 목소리가 담긴 영화라고 그래서 좋아한다는 그런 게 이제 가장 포인트인 것 같고, 보면은 조 씨는 약간 이 영화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옆에서 베니가 막 신나가지고, 이거를 본 이유가 기생충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뭔가 공통 분모가 생기면 좀 더 이렇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시기에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저는 저 신난 베니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 굿타임이란 영화가 시작되면 처음에 정말 딱 시작하자마자 영화가 약간의 이제 도시 랜드스케이프 같은 게 약간 나오다가 바로 베니 사프티 얼굴이 이만큼 클로즈업돼서 나와요. 근데 그 얼굴이 여기서 본 이 귀여운 신난 천진난만한 그런 얼굴을 보다가 딱 그걸 보면 정말 이 극단적인 대비 때문에 숨이 턱 막힐 정도. 저는 이 영화를 딱 보고 바로 이 순간부터 그냥 압도당했어요. 바로 낙아웃. 이 얼굴을 본 순간 바로 이 베니 사프티 감독님과 영화적인 사랑에 빠졌고요. 결혼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카리오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 드니 빌레브 감독님이 시카리오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는 거의 뭐 영화를 설명하는 하나의 관용구가 되어버린 듯한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영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표현을 이 영화에 쓰고 싶어요. 굿타임이라는 영화에. 정말 멱살 잡혀서 1시간, 2시간 동안 끌려다니는 그런 영화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은 난해하게 비춰질 수 있지만, 그치만 일단 굿타임부터는 조금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게, 왜냐면은 이제 유명한 배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여기서는 로버트 패틴슨, 그리고 언컷 잼스는 아담 샌들러가 나오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알던 그 너무 예쁜 그 로버트 패틴슨의 얼굴이 아니고, 이거 찍으려고 살 엄청 뺐다고 하더라고요. 뭐 참치 통조림만 먹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완전히 거의 뭐 화이트 트래쉬 같은 그런 역할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 대충은 줄거리는 뭐 별거 없고요. 내용상 그 로버트 패틴슨이랑 이 베니 사프티가 형제예요. 이 베니 사프티는 약간 이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나오고, 그리고 로버트 패틴슨이 동생이랑 같이 은행을 털려고 하는, 그리고 은행을 털고 나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범죄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인물을 그려내는 그 화면의 느낌이라든지 좀 더 감각적인 그런 미앙스엔이 주를 이루는 그런 영화이고요. 다시 이제 그 베니 사프티의 얼굴로 돌아와서, 이 사진을 제가 같이 보여드릴 건데, 보면 보자마자 이게 뭐야 하고 압도되는 그런 게 있는 얼굴이죠. 저는 이런 얼굴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말 보자마자 완전히 사랑에 빠졌어요. 이 사프티 형제의 단편부터 최근 장편까지를 대충 훑어본 입장에서 이분들의 영화를 마치 이제 별점평가처럼 좀 짧게 한 줄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람들의 영화는 영화적 ADHD의 좋은 예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DHD가 이제 그 행동주의력 뭐 결핍장애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화적 ADHD가 폭발한 표현 자체에 걸맞는 작품은 굿타임보다는 엉커 잼스가 맞긴 할 거예요. 엉커 잼스는 정말 정신 사나운 영화거든요. 여튼간에 막 뭔가 엄청 중독돼 있는, 마태이가 완전 가버린 그런 뉴요커의 전형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아담 샌들러가 나와서 전형적인 그가 정말 잘하는 그 주특기를 여과없이 발휘하고, 이 영화 자체도 신경안정제를 한 한두 알은 복용하고 봐야 될 것 같은, 이 말초신경을 정말 극단적으로 자극하고 또 자극하고, 영화에 쉬어가는 텀이 별로 없어요.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좀 극장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 본다면 일시정지를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한두 번은 꼭 느낄 그럴 만한 영화이거든요. 한마디로 정신사납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영화 자체가 애초에 굉장히 좀 격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잡스러운 매체잖아요. 이 미디어가. 실제로 이제 영상 하나 한 컷 한 컷을 담아내는 그 움직이는 모션 픽처 속에 수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프레임을 스틸해가지고 본다면 그 자체의 구도로서 감독이 설명하고자 담아내고자 하는 고전적인 미학적인 미술적인 그런 요소가 일단 들어있고, 색감도 들어가 있고, 색감을 빼더라도 또 그거 자체로 이야기하는 게 생기고, 그레이스케일 경우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음악을 넣을 수 있고, 음향적인 부분, 이제 이펙트랑 음악은 다르니까 또 이제 거기에 또 사람이 배우가 들어가죠. 그래서 뭐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피규어로서의 배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간 언캐니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어글리한 느낌의 배우가 들어가면 또 그건 그거대로 또 신선한 어떤
미적 포인트를 갖고 있게 마련이고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서사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매체잖아요. 예전에 김혜리 평론가가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 어디는 기억 안 나는데 영화는 주변 예술들에게 굉장히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신세를 지고 있는 그런 매체라는 느낌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이 영화의 미덕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이 수많은 것들을 다 갖고 가는데 근데 이거를 어떤 밸런스를 맞춰서 어떤 걸 취하고 어떤 거를 버릴지는 정말 철저히 감독의 역량인 거고 어떤 경우에 우리는 이제 뭐 음악이 지나치게 서사의 위에 올라서서 이 서사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기 전에 음악이 다 설명을 해버리는 예를 들어서 슬픈데 슬픈 음악 깔고 기쁜데 신나는 음악 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음악이 먼저 그거를 해버릴 경우에는 그 역할을 이게 전복이 되면서 굉장히 볼썽사나워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또 잘 쓰면 그만큼 좋을 수가 없는 게 또 이제 영화 음악의 역할인데 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프트 형제의 이 찰떡 같은 음악 원 오브 트릭스 포인트 네버의 이 음악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취해서 가는 이 사프트 형제는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모든 조미료를 다 써서 예술적인 감각 모든 것을 다 취합하려고 하는데 그로 인한 이 영화적 ADHD를 앓고 있는 듯한 컷이 굿타임에서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쉼없이 관객들을 향해 거의 난사가 돼요. 이 색채가 흩어지는 그런 느낌부터 시작해서 카메라도 이렇게 쉬지 않아요. 그 사실 좀 멘탈이 약해진 시기에 있거나 기계적 사운드에 좀 민감한 사람이면 영화 보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원오트릭스 포인트 네버 자체도 전자음악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플러그드 위주의 잔잔한 영화를 보시는 분이라면 좀 보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음악 얘기는 뭐 음악은 듣는 거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사람 이 원오트릭스 포인트 네버라는 거를 왜 굳이 아까부터 끌고 가려고 했냐면 왜 제목에까지 106.7이라는 알 수 없는 숫자를 써놨냐 이 이름이 만들어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재밌어요. 자, 이 원오트릭스 포인트 네버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저도 처음에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음악 좋다 이렇게 듣고 있었던 그런 뮤지션인데 다니엘 로파틴이라는 미국 출신의 젊은 뮤지션이에요. 이 사람이 하루는 치과를 가가지고 무슨 치료를 받고 마취가 좀 덜 깬 상태로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어딘가를 뭐 집을 가고 있었겠죠. 가고 있는데 이렇게 그 도시의 소음 속에서 라디오 그 스테이션에 무슨 광고 음악 같은 그런 사운드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라디오 주파수가 106.7 뭐 헤르츠 뭐 이런 거였나 봐요. 근데 그게 그 마취 덜 깬 상태에서 약간 환각 상태, 몽롱한 그런 정신 상태의 다니엘이 듣기에는 그러니까 106.7이 106.7이잖아요. 그게 106.never로 들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화 자체가 이 사프티 형제의 영화는 전부 다 되게 환각 상태인 것 같은 그런 영화들이거든요. 심지어 정성일 평론가는 이 굿타임이 어느 순간부터는 전부 다 이 코니, 로버트 패틴슨의 환상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렇게 봐도 재미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거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마약을 하면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평가 같은 거 사람들이 남긴 거 보면은 젊은 사람들 위주의 평가에선 대부분 그런 표현이 많더라고요. 뭐 약 말고 만든 영화, 뭐 본격 뭐 마약 체험, 뭐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환각상태인 건지, 환상인 건지, 환각인 건지, 아니면은 원래 바랬던 부분인 건지, 아니면 뭐 사실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건지. 이건 지금 철학의 경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 형제가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그런 먹물냄새 품기는 학구적인 그런 감독들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이 재밌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신나서 찍는 그런 정말 영화를 약간 약처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원오트릭스 포인트 네버도 음악 자체가 그래요. 다 좀 이렇게 이름 자체도 이런 것들은 좀 분석하는 순간 구려지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그냥 느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건 조금 나이가 들고 나서 제가 느낀 건데 제가 영화를 보는 시선이 조금 일반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영화를 보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영화 보는 방법도 다 100가지로 다양하고 제가 무슨 영화를 보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하고 뭐 무슨 저의 감각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뭔가를 집중해서 온 감각을 다 동원해가지고 영화를 보게 되는 그런 영화를 보고 나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 막 이거 완전 내 취향이야 뭐 이렇게 해놓고 사실상 제가 영화의 줄거리는 하나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화의 어떤 색감이나 한 특별한 시퀀스 뭐 이런 것만 되게 쾅 기억에 남아버리고 예를 들면 가장 큰 그런 식으로 본 영화가 이제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님의 펀치 드렁크라고 그 영화를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담 샌들러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근데 제가 그 영화를 최근에 다시 봤어요.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럴 때 지나서 다시 한번 보면 또 색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넷플릭스 있길래 오랜만에 다시 볼까를 봤는데 이게 이런 내용이었어? 전혀 그 또한 되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근데 실제로 이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님은 진짜로 마약 중독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이 영화가 그런 경우였어요. 저도 이제 이 굿타임도 예전에 보고 최근에 또 본 건데 줄거리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는지 이거는 사실 얼마 안 된 영화인데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 코니와 닉이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 뉴욕의 느낌과 코니의 그 빨간 점퍼와 그리고 그 이제 은행에서 훔쳐온 돈에서 폭발한 그 빨간 무슨 이상한 가스 액체 같은 것이 잔뜩 묻어있는 그 얼굴들 그리고 가면 그 가면에도 조금 이제 저는 포인트를 주고 싶었는데 그런 영화적 환각 상태를 경험하게 해준 그런 영화들이 몇 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굿타임이라는 영화예요. 이 두 영화는 정말 너무나도 자명하게 하이된 상태를 그려냈거나 아니면은 하이 돼서 찍었거나 뭐 근데 워낙에 사프티 형제 대부분의 영화들이 그런 포인트가 많아요. 뉴욕의 뒷모습 혹은 뭐 진짜 모습 뭐 범죄 마약 불황아들 단편들도 보면 그러니까 마약이 안 나오는데도 왜 이렇게 그런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적 소품이지만 이것도 또 이 원어트릭스 포인트 네버랑 또 겹치는 부분인데 제가 이 썸네일에다가 제 얼굴에다가 좀 이상한 짓을 해놓은 게 괜히 어그로 끌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영화에서 코니랑 닉이 은행을 털러 가기 전에 되게 이상한 마스크를 뒤집어 써요.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게 이제 바로 약간 언캐니 밸리 근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언캐니 밸리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사람이 인간과 정말 똑같으면 당연히 친밀함을 느끼고 아니면 아예 다르거나 뭐 로버트 태권브이처럼 생겼거나 아니면 아예 무슨 헬로키티처럼 생겼거나 그러면은 안전한 거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불쾌함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 사이 어딘가 사람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은 뭐 예를 들면 아직 발달이 덜 된 듯한 뭐 AI 로봇을 만들어내는데 그 외관이 인간 같긴 한데 묘하게 또 사람 같지 않을 때 확 느껴지는 그 거리감과 불쾌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언캐니 발리라고 하는데 그 베이스먼트에 있는 듯한 그런 그 어글리함을 그 가면이 갖고 있단 말이죠. 이 은행이고 뭐고 간에 그 가면밖에 안 보였어요, 저는. 그러면서 그 어글리함을 저도 취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또 웃긴 게 원어트릭스 포인트 네버를 검색해보면 이미지 염색을 해보면 이 다니엘 로파틴이 그 또 그런 느낌의 그 이상한 가면을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런 프로필 사진이 제일 유명한 게 있어요.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뭐 무의식이 작용을 한 거겠죠?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의 I fucking hate you 뮤직비디오 보면은 또 이상한 가면을 쓰고 타일러가 앉아있는데 그것도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런 거 쓰고 싶다. 왠지 뭔가 묘한 희열에 사로잡혔어요, 저는. 그런 가면들. 뭔가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뭐 가리고자 하는 뭐 그런 게 아니고 프랭크에 나오는 그런 가면이 아니고 또 이제 프랭크에 나오는 가면은 그런 언캐니한 느낌은 또 없죠. 뭐 무슨 아니면 뭐 유흥의 무슨 뭐 페르소나 같은 그런 심리학적 용어를 굳이 집어 쓰지 않더라도 그냥 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주 쿨하게 아주 힙하게 이 세대에 그런 게 너무 좋은 거 있죠. 이제 막 자기들 커리어에 정말 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 두 젊은 영화 감독들에게 할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의 최고작은 아마도 나중이 되어도 굿타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 참 겁나 많이 찍었더라고요. 정말 기대되는 너무 재미있는 영화를 찍는
흥미로운 필모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이 형제 감독들을 지켜보는 게 전 지금 너무 재미있고, 이 사람들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해질 거예요. 미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게 좋거든요. 어떤 감독이 막 빵 뜨기 전에, 그 전에 미리 이렇게 알고 있는, 물론 지금도 너무 유명해. 네, 그래서 아까 너무 설명을 조금 했나 싶기는 한데 그 제 얼굴에다가 그렇게 해보면서 전 되게 재밌었어요. 이 자기 얼굴을 좀 무너뜨려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저한테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뭐 사람들 다 어디 가고 그럴 때는 이제 뭐 얼굴을 깨끗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최대한 말끔해 보이게 하고, 저도 뭐 지금 이런 거 찍으려면은 뭐 좀 이렇게 정돈을 하고 이런 상태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 있다가 그 상태 그대로 얼굴만 이렇게 부셔버리는 그 느낌이 아주 좋았고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사프티 형제 영화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굿타임이 넷플릭스에 있어요. 그리고 언컷 잼스도 있어요. 근데 굿타임을 먼저 보는 걸 추천해요. 네, 재밌는 영화니까. 그리고 좋은 감독이에요. 정말 좋은 작품을 만드는 감독들이기 때문에 뭐 자기 취향에 딱 들어맞고 막 우와 진짜 재밌다라는 느낌이 안 들더라도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식으로 한번 보는 게 나쁘지 않으니까, 마치 뭐 어디 주말에 뭐 전시 한번 보러 어디 국제갤러리 한번 가보는 그런 느낌으로 2시간 정도 투자하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영화 씬의 흐름에서 최전선에 있는 지금 이제 거의 독립영화와 메이저의 이제 끝 사이에서 이제 올라선 것 같아요. 이제 인디 필름에 찍을 거 갈 때까지 다 찍고 올라서는 일만 남은 영화 감독의 필모 중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영화 굿타임.